과학자들은 2600년 전에 미라 다리 내부에서 발견된 의학적 경이로움에 당황합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미라는이 유형의 과학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살았습니다. 1971년에 이집트의 봉인관은 이집트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송되어 크루전 로전버그 뮤지엄의 과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관에는 이집트인의 미라 시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미라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지위가 있었지만 왕족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는 고위 공무원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미라는 박물관에 남아 있었고 아무도 20년 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탄이 왔습니다. 미라가 박물관에 도착한 지 20년이 지난 후 과학자들은 왼쪽 무릎 내부에서 진행된 수술기구를 발견했습니다. 미라의 다리 안에는 정형외과 금속 손톱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손톱은 생체 역학적 원리에 따라 설치되어 현재 과학자들조차도 정교함 수준 때문에 놀랍습니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를 현대 절차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보된 수술은 고대 사회가 연습할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뇌수술로도 알려진 등반 이전에 특정 의료 절차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보철 사지와 눈조차도 고대 세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특한 발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의학적 정밀도를 요구하는 수술은 고대 세계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현대의 수술 도구와 지식의 부족을 고려할 때 손톱은 어떻게 그러한 정밀도로 삽입되었습니까? 고대인들은 환자에게 상당한 통증이나 외상을 유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한 절차를 달성했습니까? 미라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음모가 복잡합니다. 박물관이 원래 1970년대의 관을 인수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미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미라가 원래 소유자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석관은 유저 몬투, 예서 만토라는 제사장에게 속했지만 그 시체는 그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제는 사망 직후 자신의 관에서 제거되어 임의의 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아무도 관 도둑의 이름을 모른다. 방부 처리 절차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낯선 사람은 그리스도 앞 15세에서 X 사이에 살았던 고전적인 이집트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남자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5피트 높이에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타주 브리검 영대학교, 브리검 영 유니버서티의 과학자들이 미라를 엑스레이 스캔하고 금속 손톱을 발견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C. 윌프리드 그리그즈의 주요 교수는 손톱이 미라와 함께 왔다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미라의 다리를 잡는 데 사용되는 현대 금속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2600세입니다. 과학자들은 현대뼈 시멘트와 유사한 금속 손톱에서 고대 유기농 수지를 발견하여 손톱이 오래된 절차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적어도 고대 세계의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독과 수정병,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진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굴된 보물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한 무략은 해독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자들은 기술 분야의 현대적인 진보를 사용하여 원래 보물 전리품에서 발견되는 가장 귀중한 병 중 하나에 있는 무략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 발굴된 갤러웨이 재무부와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금속 탐지기를 가진 남자는 놀라운 바이킹 유물의 잃어버린 숨겨진 곳을 발견했을 때 갤러웨이 필드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풍부한 발견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보물은 2017년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 인수했습니다.
박물관이 보물 비용을 얼마나 지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200만 인상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필드를 통해 금속 탐지기를 교반하여 걷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과학자들은 전리품에 있는 각 물체를 분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새, 은색 냄비, 직물 섬유, 앵글로 팍슨 브로치, 금 유물의 형태로운 십자가, 아름다운 새가 있으며 목록은 계속되고 계속됩니다. 은 보석 중 하나는 페르시아 유물로 판명되었습니다. X 레이 이미지는 이상한 조로아스터 교상과 표범과 호랑이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컨테이너는 아마도 그리스도 후 680년경에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묻힌 200년이 되었습니다. 바이킹 침입의 전리품일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대상은 로마 제국의 바위 유리 병이었습니다. 병의 바닥의 라틴어의 비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갈 주교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병은 순수한 유리 조각으로 만들어졌으며 금실로 세심하게 쌓여 있습니다. 병은 놀랍지만 장인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병에 원래 포함된 물약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의 마틴 골드버그 박사는 병에 이상하고 이국적인 액체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아마도 향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연고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의식에 사용된 기름 부음 오일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화학 요소 추적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항아리에 어떤 종류의 물약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곧 할 것입니다. 2번, 선사 시대 발견. 오늘날 우리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영국과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개념을 고안한 것은 중국인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습관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 소비의 역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뒤돌아갈 수 있습니다. 2012년에 고고학자들은 산 루이스 밖에서 몇 개의 세라믹 컵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컵 중 하나에는 900년 전에 준비된 차 흔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컵은 미주리 주에 있는 고대 도시 카오아의 주변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컵 내부의 액체 차라고 부르는 것은 정의를 확장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고농도의 카페인이 있는 검은 액체였으며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액체는 유럽 정착민들이 10세기에 묘사한 바에 따르면 원주민들이 검은 음료라는 많은 양의 무언가를 포함하는 의식을 만들어냈으며 그 후 춤을 추고 구토를 했다고 말했을 때 묘사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발견은 전설의 검은 음료가 실제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것이 의식에 사용되었다면 오늘 아침 스타벅스 한 잔이 오늘날 사무실 직원을 위한 것만큼 미국 원주민에게 중요했습니다. 3번, 알러턴 헬밋은 2000년에 발견된 곳, 즉 레스터의 알러턴 근처의 고고학 유적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장식된 철 헬멧은 로마 퍼레이드 헬멧입니다. 나는 가장자리에 황금빵을 곁들이는 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조사한 전문가팀은 그것이 철기 시대의 무덤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의 10년간의 신중한 보존과 복원 끝에 헬멧은 대형 박물관에서 대중에게 전시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견했을 때 헬멧은 조각으로 부러졌고 녹슬었지만 오늘 그것을 보면 아무도 원래 상태를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디자인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이 헬멧은 전투 대신 의식과 퍼레이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브리타니아 정복 중에 로마 세력과 싸운 고대 영국이 운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배신자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 4. 홍산 유물. 홍잔의 문명은 고대 중국에서 가장 신비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약 6,700년 전에 존재했으며 눈물 모양의 머리와 거대한 눈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나타내는 비정상적인 제이드 유물을 남겼습니다. 일부 인형은 물 오토바이 또는 비행기계를 타는 생물과 비슷합니다.
이 이미지는 고대 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적합하지 않으며 홍산의 교사들을 포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무엇을 묻습니다. 1999년에 발견된 홍산의 유일한 동굴은이 문화에 속합니다. 사람이 만든 이 동굴은 크기와 복잡성으로 놀랍습니다. 내부에는 수영장, 강의 다리, 계단 및 통로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동굴의 면적은 12,600 스퀘어 미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미스터리는 벽에 남은 흔적이며 현대 시추 기계의 흔적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수준의 기술이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거대한 발굴된 암석이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변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동굴과 비추 유물이 더 진보된 문명, 아마도 외계인 기원과의 접촉의 증거라고 제안합니다. 번호 5. 고대 이집트는 종종 외계 문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4,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기자의 피라미드와 다른 모든 피라미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대 파라오가 외계인과 접촉했고 아마도 외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925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전설적인 파라오 이집트 투탄 카몬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석관 내에서 그는 통치자의 미라뿐만 아니라 많은 귀중한 물건을 발견했으며 그중 하나는 단검이었습니다. 이 인공물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오랫동안 어떤 재료를 수행했는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터오쿠의 일본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토트커만 대거가 2000년에 알렉산드리아 근처에서 발견된 커가 미티어와 동일한 요소를 포함하는 자료가 밝혀졌습니다. 단검은이 운석의 조각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유성 소재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는 방법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6번, 아머노테프사로도 알려진 페로 에이커네이터는 우리 시대 이전에 365년에서 1349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에거턴은 가장 신비한 바로로 간주됩니다. 그의 조각품이 관찰되면 그는 다른 파라오와 비교하여 비정형적인 모습을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심각하고 강하고 강력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부드러운 외관, 야름, 둥근 암컷 엉덩이 및 길쭉한 얼굴 모양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에거턴이 실제로 그 안드로이 성외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그가 남성과 여성 특성을 동시에 결합한 인물로 표현되기를 원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에이커네이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혁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일신교 사회로 만들었고 많은 신들의 숭배를 벌였다. 에거턴의 유일한 신은 기절했다. 그의 명예로 그는 도시를 마르나를 세웠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에턴이 하늘의 존재들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그들 중 하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과학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파라오는 몇 가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팔러지스트는 그것이 외계인이 수행한 실험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아직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은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인간입니까? 아마도 외계인. 번호 7. 2018년 시청 광장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발견 후 덴마크 도시 코펜하겐의 역사는 다시 작성되어야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약 1000년 전에 묻힌 20명의 남성, 여성 및 어린이의 유물이 들어있는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코펜하겐시의 기초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시의 공식 역사에 따르면 발데마르 왕이 그에게 땅을 줬던 후 1160년 에브설란 주교가 설립했다고 밝혔다. 그 전의 이 지역은 실직 상태였을 것입니다. 2018년 이래로 20개의 원본 아래에서 또 다른 10개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며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숨겨져 있다고 의심합니다.
주교가 여기에 처성을 세우기 전에 코펜하겐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의 도착 전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장에 있는 고고학자들은 이제 그들이 인간의 유물 근처에 있는 오래된 석조 건물, 아마도 교회의 유골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펜하겐의 첫 탑승자에 대한 실화가 마침내 들릴 수 있었습니다. 번호 8. 우리의 다음 발견은 독일에서 나왔는데 그의 첫 발굴에서 19세에 니코 크먼이 놀라운 발견을 한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대체에서 서쪽에 있는 오래된 로마 공동묘지를 조사하는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군대가 있었고 매장된 군인 중 한 명이 니코가 발견 한 웅장한 황금 단검으로 묻혔습니다. 수세기 후 단검은이 기간 동안 그의 포드 안에 있었지만 발굴되었을 때 그는 너무 녹슬어서 화상 치킨 피즐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단검의 복원에는 몇 달이 걸렸지만 전문가들이 작업을 마치면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귀중한 돌로 장식된 포드는 완벽하게 보존되었으며 무기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많은 다른 로마 무기가 발견되었지만 이와 같은 좋은 상태는 없습니다. 발굴을 담당하는 주요 고고학자인 베티너 트레멜른이 규모의 발견은 극히 드물며 그것이 일어날 때 거의 기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번호 9. 우리는 다음 발견을 위해 중국으로 갑니다. 약 700년 전에 예인원에 지어진 특이한 팔각형 무덤. 벽에 그려진 벽화는 몇 가지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무덤의 피라미드 지붕은 태양, 달, 별의 이미지로 덮여 있으며 당시에는 모두 정상입니다. 그러나 벽벽화 중 하나는 일부 부모가 살아있는 아들을 묻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른 벽화는 당시의 전통적인 중국 의류 대신 몽골 옷을 입는 사람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아이를 묻는 장면은 처음에 보이는 것처럼 불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고대 중국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아픈 아들과 어머니를 돌봅니다. 그들은 둘 다를 제공할 돈이나 음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아이를 묻고 어머니를 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명백한 좋은 행동과 대가로 신들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려고 할 때 금화의 발견으로 그들에게 보상합니다. 이제 그들은 부자가 되었으므로 아들을 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기괴한 전설입니다.